안녕하십니까. 부사TV의 부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오늘 저번 편에서 오늘 항공모함을 같이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빅스케일 항공모함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원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아무튼 찾아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항공모함을 옛날부터 좀 좋아하긴 좋아했는데 그 중에 엔터프라이즈 요 녀석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타미야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유일하게 타미야에서 제일 큰 또 항공모함이 이 녀석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블랙으로 되어 있는 배경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최신판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에 초판보다 계속 이 박스를 유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이점은 요거는 좀 진해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 항공모함 앞쪽부터 뒤쪽까지 좀 검정색 계열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요거는 보시면 조금 연합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이 좀 연하죠. 딱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명암 같은 것도 좀 차이가 나고요. 전체적으로 좀 차이 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항상 요 노란색 배경을 썼던 요 엔터프라이즈 마커가 여기에서는 이제 좀 크롬빛, 좀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조금 만져보면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옆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흰색이었거든요. 기존의 거는. 근데 최근에 거는 이렇게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심판은 블랙이다. 이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요것만 똑같고 가격도 똑같습니다. 18,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대충 18만원, 이렇게 100엔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18만원인데 국내에서 파는 가격은 23만 4천원인가 23만 얼마에 파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보통 판매 사이트에서 파는 게 이제 23만 4천원인가 23만 6천원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충 23만 얼마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요 밖에 요게 좀 바뀌었다. 이게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었다. 그리고 옆면은 이제 블랙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요 흰색이었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박스가 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하나만 심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2016년, 이건 2016년 제품이에요. 타미야에서 한국 타미야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21년 이렇게 5년 뒤에 이제 수입했는 거. 또 녀석으로 박스가 바뀌었습니다. 박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 1대 350 스케일, 1대 350 스케일. 보통 우리가 1대 300, 보통 우리 탱크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1대 350이 거의 없죠. 완전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거 원체 큰 녀석이다 보니까 1대 350 스케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작하면 1m가 넘습니다. 상당히 크죠. 1m가 넘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엉덩이 쪽 부분하고 앞쪽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충 항공모함 윗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비행기들이 이렇게 있고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6가지의 비행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판이 나왔는 거는 1984년도, 여기 보면 1984년도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 한국 타미야에서 요거는 최근에 수입했는 버전이지만 옛날 버전은 1984년도.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옆면을 또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관제탑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옆에 보면 리프트, 비행기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렇게 리프트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항공모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 옆에 걸 한번 찍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옆을 찍은 게 있는데, 이걸 찍으면 이렇게 돌려갖고 한번 볼까요? 돌려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이 항공모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대쪽에도 여기도 뭐가 있네요. 이것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이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나오죠. 이렇게 이거 한번 정지해 가지고, 승무원이 5,500명이나 되고요. 이 항공모함의 크기가 341m나 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녀석이고, 미군이 자랑하는 엔터프라이즈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58년도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하부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항공모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니죠. 이 제품 키트가 안에 뭐 어떻게 생겼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박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놈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그 구형이나 신형이나 똑같습니다. 안쪽에 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덮개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배율로 1배율로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힘들어요. 이 조그만 거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좀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보면 이렇게 커다란, 이게 1대 350 스케일인데, 1대 350 스케일이 만약에 아카데미에서 비행기가 나온다, 조립식이 나올 게 없죠. 요게 다입니다. 요게 다예요. 여기에다가 날개 뭐 뒤쪽에 붙이고, 요건 이제 호넷이네요. 톰캣이고, 그래도 나름 디테일하게, 크기가 작지만 요 정도 되거든요. 350 스케일은 이 비행기가 요만한데, 아까 전에 그 항공모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얘네들이 크기에 뭐 90대 가까이 안에 보관을 하게 있다니까, 뭐 날개를 접어 가지고 보관을 하고 하겠죠. 비행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옆을 보면 총 8장입니다.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이거 만드는 것도 은근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번에 그 탐 크루즈 나오는 그 톰캣을 보면 이 녀석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그래도 주력. 지금은 좀 한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거의 뭐 F35가 주로 미로 제끼니까 F14나 F18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태물이 되어가고 있고, 톰캣은 이미 뭐 끝났죠. 호넷도 뭐 슈퍼 호넷이 아직까지는 돌아다니는데, F35B가 이제 점점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가지고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비행기는 이렇게 깨알같이 들어있다. 여기 보면 엔딩 기어도 따로 들어있고요. 조그만한 엔진도 이렇게 들어있고, 톰캣은 보면 볼수록 상당히 귀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984년도에 나왔다 보니까
완전 디테일이 뭐 쩔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30년 이상 된 거의 40년 돼가죠. 좀 있으면 40년이겠네요. 내년이면 40년이겠습니다. 4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다양하게 또 부품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뭐 전함보다는 좀 적은지 모르겠는데 경납고 내려가는 그 뚜껑인 것 같고요. 뒤쪽에 프로펠러도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 구명정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뭐 조면한 배 같습니다. 밑에 내려가가지고 뭐 활동하는 그런 통통배는 아니고요. 작은 배가 두 개 합쳐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는 이렇게 생겼고, 아무튼 오래전에 있는 만들었던 그 제품이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디테일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타미야에서 한국만 큰 거 만들어준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의 40년 전 제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요즘에 다시 만약에 이 제품을 만들어준다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주겠죠.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준수하다 생각합니다. 오래된 금형이다 보니까 이런데 보면 살짝 지느러미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을 건데 꾸준히 금형을 보존하면서 찍어내다 보니까 저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모양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관제탑 쪽, 이제 지휘부 쪽이 그 부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부품이 또 있는데 솔직히 뭐 이게 딱 보니까 비행기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리프트 같습니다. 보니까 대충 보면 이게 뭐지 하지만 막상 이렇게 보면 거기에 형상이 또 그렇게 생긴 거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줄무늬로 쪽쪽쪽 생겨가지고 생겼습니다. 다 하나씩 커요. 이게 보면 큼직큼직합니다. 이게 일대 350 스케일이다 보니까 원체 큰 녀석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이 이렇게 뭐 하나 그 지금 다 커요. 이거 말고 전함 같은 경우 1대 200 스케일 같은 경우는 1m 뭐 36 정도 되는데 그거는 구입해서 집에 들고 오는 것도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시급합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그 덩치가 크고 무겁지만 그런 제품들도 보면 진짜 부품이 깨알같이 있거든요. 조립하는 데만 그냥 한 달 넘게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그런 작업도 많고, 한국모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게 전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한국모함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한국모함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큰 배 위에 이게 이제 65번이잖아요 엔터프라이저가. 그래서 65번인데 이 배 위에 비행기를 올리고 내리고 그 재미가 상당히,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이런 큰 제품 상상도 못했고요. 그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1대 뭐 700 스케일인 1대 800 스케일 있지 않습니까? 좀 작은 거, 옛날에 모토라이즈 아니냐가지고 한 요 정도 되는 크기, 지금도 나오지만 그 제품 만들어 가지고 요 깨알 같은 비행기 요 위에 올렸다 가지고 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큰 제품을 만나지만 옛날에 그 아카데미 제품 같은 경우 요 한판 요 정도 크기인데 여기 쪼맨한 비행기가 요만한 것들이 여기 엄청 많이 올려가지고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모함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그진 그런 아카데미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전함이나 뭐 항공모함 이제 대물 위주로 조립하시는 분들 같으면 몰라도 되도록이면 이래 큰 제품은 굳이 구입을 안 하시죠. 만들어도 놔둘 때도 없고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튼 덩치가 큰 대물이다 보니까 뭐 솔직히 리뷰하는 분들도 잘 없고요. 뭐 완성작 올린 분도 별로 없고요. 제조는 1984년도 이렇게 타미야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네요. 깨알같이 또 이제 구명정이나 뭐 그런 거겠죠. 바글바글하게 있습니다. 주로 전함들 사면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제일 까다로운, 이게 좀 하나씩 뜯으려고 하면 보기만 해도 좀 작잖아요. 근데 이거 솔직히 뭐 1대 400이나 500이나 이런 스케일 보면 이거 엄청 작아가지고 만지기도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1대 350 스케일이다 보니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뭐 1대 700, 800 이런 스케일들은 이거 없습니다. 이 자체가 다 삭제죠. 이거 왜 만듭니까? 이거보다 엄청 좁쌀만한 조그만 건데, 요게 크기가 보통 우리 지금 쌀알 정도의 크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나마 제일 큰 한국모함인데 이거보다 더 축소하게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바늘같이 생긴 것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품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중간 판때기입니다. 이거 엄청 크네요. 이거 뭐 안에 이렇게 꼽아놨는데 한번 빼보겠습니다. 아우씨, 봐주냐? 이거 빼기가 좀 빡시네요. 찢어야지 뺄 수 있는가 봅니다. 조립할 게 아니라서. 아무튼 생긴 거는 이게 상판이고요. 빼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게 찢어야 되니까. 중간 판때기인데 엄청 큽니다. 이게 보면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옆면에 이렇게 생겼고, 좀 빼는 게 좀 아쉽네요. 뜯어야 되니까. 지금 조립할 거면 바로 뜯겠는데, 근데 이렇게 대형 판때기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부숴 먹으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부품 구하려면 타미야 신청하면 뭐 2달 이상 걸리고, 가격은 한 3만 대 후반 정도 투자하면 한 2주 만에, 아니 2주가 아니고 한 2달 만에 도착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판때기 분실하든지 부숴 먹으면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이 커다란 판때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거 밑에 설명서가 또 있고요. 절로 가거라. 여기 보면 이제 설명서는 치고 좀 따보고요.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파란색이다 보니까 반사가 되니까 좀 색깔이, 주변 색깔이 좀 희한하게 바뀌죠. 이건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이거는 여는 곳이 어디냐? 여긴가? 여기 이렇게 열면 꺼지시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엄청 크죠? 한번 다시 줄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크고, 요게 이제 앞쪽에 부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딱 연결하면 이게 카메라에도 잘 안 나오네요. 대충 봤을 때 뭐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한 개가 제 손바닥보다 큽니다. 이 보시면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이에요. 웬만한 사람 얼굴만 합니다. 이렇게 큰 녀석이 들어있다는 거 보기만 해도 뭐 끔찍하게. 이거 언제 뭐 도색을 해가지고 만듭니까 이거를? 야,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너무 큽니다. 이거 웬만한 전함도 크지만 이게 한국모함이 원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에만 봐도 참 크긴 정말 크네요. 안쪽에 보면 여기 무슨 뭐 메탈 끈 같은 게 들어있고, 실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있고, 나사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1 사이즈로 한 배로 맞춰 놓고 보시면 이제 또 이게 뭐냐, 상판에 이게 벌어지고 뭐 이런 거 잡아주기 위해서 메탈 부품이 이렇게 제일 뒤쪽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고,
그래 생겼네요. 묵직한 부품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부에는 이게 아마도 그겁니다. 이제 하부에 거치대 같습니다. 거치대가 이렇게 또 들어있고요. 이 안쪽에도 무슨 부품이 들어있는데 아마도 그거지 않겠습니까?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명판.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이제 임시방편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고, 여기에도 하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에도 어디 들어가겠죠. 아무튼 이게 모토라이즈 제품도 아닌데 하부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추측을 하자면 이게 처음에 나왔을 초파는 모토라이즈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타미야 제품이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산 중에 요걸로 카피한 제품이 있어요. 미니합이라고. 그것도 제가 예전에 구입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직구가 별로 활발하지 않을 때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이 제품을 카피했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 이게 여기 박혀 있어요. 이렇게 미리 다 조립이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너무 크니까 이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지만, 중국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기 해가지고 조립해 놓기 때문에 박스가 그만큼 더 큽니다. 길고. 그리고 그게 웃긴 게 타미야는 지금 이게 모터가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기어 박스가 있습니다. 기어 박스가 있고 모터가, 이 굴빵한 모터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모토라이즈라는 거죠. 굴러간다는 거. 물 위에서 이제 동동 떠댕겨 가면서 작동을 한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타미야는 일단 구멍이 뚫혀 있어요. 구멍이 왜 뚫혀 있겠습니까? 이게 구멍이 굳이 모토라이즈가 아닌데 밖에다가 형상만 만들면 되지, 이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이유도 없고. 근데 제가 그 모토라이즈를 중국산만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에 이걸 모토라이즈 제품을 갖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나 초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게 모터가 들어있으면 진짜 모토라이즈로 나왔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이는 거는 중국산은 지금 모토라이즈가 박혀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 그 카피할 때 분명히 그거를 카피해서 모토라이즈를 넣었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중국 제품이 타미야 제품을 똑같이 뺏기면서 모토라이즈를 일부러 넣지는 않거든요. 뭐 완전 설계를 또 해야 되니까. 아마도 이 녀석도 모토라이즈 제품으로 아마 나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23만 얼마잖아요. 근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요즘엔 얼마 안 합니다. 이 크기가 똑같은 제품인데 근데 질은 좀 떨어져요. 중국산이다 보니까. 근데 그 중국산이 이제 뭐냐, 그 미니하비에서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미니하비에서 나오는데, 미니하비가 또 뭐냐,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에서 이제 뭐 유로보디 쪽에 파는 그 간판이 미니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트럼펫 제품들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트럼펫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종류도 많고, 항공모함이 1대 350 대형 스케일이 나오는 회사들이 이제 하세가와랑 그 다음에 미니하비, 그 다음에 그 트럼펫 같은 경우도 어차피 미니합이잖아. 같은 그거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었던 그거를 지금도 생산해가 팔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얼마 안 해요. 보통 보면 지금 요거 이 타미야가 좀 부담스러운 분은 미니합이제 좀 싼 맛에 구입하시면 됩니다. 6만 얼마 그 정도 주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거를 모를 때 이 타미야 제품 살라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래갖고 12만 원인가 그래서 중국산 그거 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훨씬 뭐 가격이, 요즘에는 뭐 원체 구매 대행도 싸게 하고 이러니까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이런 항공모함 살라고 20몇만 원 투자하려고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중국산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중국산 요거 똑같이 카피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1대 350 스케일.
요것도 타미야에서도 따로 이게 팔거든요. 따로 파는데 종류가. 근데 이제 트럼펫에서 나오는 게 더 정교하고 따로 파는 게 많습니다. 이게 그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게 훨씬 나중에 만든다 보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 제품 말고요, 요런 식으로 생긴 따로 키트별로 해가지고 뭐 비행기별로 해갖고 따로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거 구입해가지고 위에다 진열하면 훨씬 더 고퀄리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옆면은 이런 식으로 막힌 부위도 있고요, 열린 부위도 있는데, 열린 부위는 아까 전에 여기 부품에 있듯이 따로 밖에 거치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기만 해도 엄청 크죠. 일단 이렇게 생겼고, 이 머리카락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서가 두 장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서는 이 한 장은 이런 거 같고 한 장은 영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1어죠. 1어는 제끼 놓고요.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 버전이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너무 양이 많아요. 시간이 벌써 한 것도 없는데 26분이 지났습니다. 30분 안에는 끝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설명서입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또 정보를 또 알려줍니다. 요거 해석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 빠르게 설명서를 보면서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65번 항공모함이고요. 이거 지금은 퇴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도에 나와가지고 2000몇 년도더라 좀 퇴역해 가지고 지금 다른 항공모함들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도 하나씩 떠나버려야 되겠죠. 새로운 것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쪽은 다 뭐 이렇게 생겼고, 이제 하부에 판때기를 이렇게 하나씩 장착을 하고요. 여기 보면 나사를 박아가지고 앞쪽을 조립을 하고, 옆에는 이제 각종 부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아까 전에 그 통통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옆에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장착합니다. 귀여운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은 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게 이거 보면 그 옆 풀떼기 이런 거 다는 거에 시간 다 갑니다, 보면. 그리고 뒤쪽 엉덩이 쪽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아까 통통 뛰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것들, 촉발 같은 것들 뒤에 이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네요. 따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부 쪽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쪽에 이렇게 막아줍니다. 막아주고, 또 이게 여기 있네요. 데칼이 이렇게 좋은 점은 데칼이 얼마 없다는 거. 이 데칼 작업하기는 상당히 편한 제품입니다. 전투기들이 데칼 작업하기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아무튼 이건 반대쪽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판 옆에 이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요 주둥이 토끼 이빨 같은 녀석이 이제 마지막 탈출할 때, 비행기가 탈출할 때 혹시나 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상판 이렇게 달아주고요. 대충 그림만 봐도 일대 그 아카데미 제품 조그만 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대충 이해 가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크게 만들었다,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었다 차이고. 그리고 옆에 보면 리프트를 달아주고요. 옆에도 이렇게 잔잔한 것들 요거 다 달아줍니다. 이거는 전함이 아니다 보니까 테두리 작업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보면.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똑같이 또 달아주고요. 옆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줍니다. 이게 이제 승조원이 5,000명이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크긴 엄청 크네요. 사출할 때 이제 뒤쪽에
그 부품들도 막아주는 이게 보면 비행기 앞쪽에 있을 때 올라오더라고요. 그 뒤쪽에 화염이 전투 뒤에서 엔진 그 출력이 발생할 때 이걸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바늘 같은 게 요즘 옆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반대쪽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제탑을 설치합니다. 여기 보면 붕붕이 자동차들도 있어요. 자동차들 몇 개. 비행기 끄잡아내고 뭐 들고 뭐 크레인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상부 관제탑을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핵심이네요. 전체적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게 다예요. 한국만 하면 딴 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예요. 인마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적의 전투기가 요거를 박살내면 뭐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뭐 난리 나겠죠. 여기 보면 1대 350 아까 전에 그 거치대인데 거기에 보면 1대 350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명판이 적혀 있고, 이제 비행기 만들면 톰캣, 호넷, 그 다음에 콜세어, 바이킹, 그 다음에 인터루더 이렇게 날개를 접어가지고 보관하는 게 이제 또 항공모함에 특화된 전투기나 관련된 비행기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톰캣은 이렇게 놓고 뭐 입맛대로 니 골라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음대로 설치를 하고, 어떤 분들 보니까 이거를 추가적으로 비행기 사가지고 꽉 채워놨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해가 날아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색 관련된 색상 칠하는 거, 비행기도 일일이 다 칠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품도 아까 전에 이렇게 있고, 이게 아까 전에 중간에 끄잡아낼 수 없었던 그 판때기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품들 이렇게 되어 있고, 부품도 꽤 많죠. 그리고 자매품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매품들도 보면 무사시, 일본 전함, 저페니즈 자관이고요. 이런 거 보면 또 여러 야마토 제품도 있고, 그다음 유저지 제품도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 또 이제 미국이고, 이건 일본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품이 있네요. 얘네들도 1대 350에서 꽤 덩치가 큽니다. 우리나라 그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그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뭐 비스마르크나 그다음에 뭐 다른 그런 제품들, 그것도 한 70cm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80cm 뭐 꽤 크니까 보통 2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먼저 한번 사가지고 맛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항공모함 추천드립니다. 엄청 커요. 진짜 크지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이게 상당히 큰데 사람 손보다 더 넓은 그런 제품입니다. 길이가 1m가 넘고, 이걸 뭐 만들어 놓어도 어디 놓습니까? 이걸 놓을 자리도 없는데, 궁금해서 저도 가지고는 싶고,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질러봤는데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이거 뭐 어디 삽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어디 쓸 데가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놈의 항공모함 같이 살펴봤습니다. 일단 1984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도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 일단 멋있는 것 같습니다. 크기도 크고. 오늘은 제가 뭐 급하게 또 이걸 찍다 보니까 설명에 대해서 제가 부실한 게 많겠지만,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니까, 전문가분들도 많고, 밀리터리 쪽 관련된 뭐 이미 다 잘 아시니까 뭐 굳이 그런 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제품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멋있는 항공모함, 이름도 엔터프라이즈, 상당히 멋있죠.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는 못 찍었지만 그래도 제품 내용물은 대충 이해 가신 걸로 파악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